소개팅 앱을 오래 쓴 사람 중에 자신의 외모나 매력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매칭이 안 되면 내 사진이 문제인가 싶고, 프로필을 수십 번 고쳐도 반응이 없으면 내가 별로인가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 반응 자체가 앱이 의도한 설계의 결과물이에요. 매칭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 느끼게 만드는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앱이 당신의 자존감을 원료로 삼아 돈을 버는 방식, 그 구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볼 건데요. 최신 연구 결과와 실제 수익 데이터를 함께 보면 그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바로 보이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숫자부터 볼게요. 2024년 기준 틴더의 연간 매출은 약 19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 돈을 내는 유료 구독자는 전체 이용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틴더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약 7,500만 명이지만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970만 명 수준이거든요. 7,500만 명 중 970만 명, 계산하면 13%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나머지 87%는 무료로 쓰고 있는데, 그 무료 사용자들이 쏟아내는 불만족이 결국 그 970만 명의 결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25년 들어서 틴더의 유료 구독자 수가 줄고 있는데도 매출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수는 줄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앱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구독 가격을 올리거나 더 비싼 프리미엄 티어를 계속 추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줄어도 수익은 지키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매칭이 안 되면 앱을 지우면 되는데 왜 지우지 않고 계속 쓰면서 결국 결제까지 하게 될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앱의 수익 구조 전체를 설명합니다. 행동경제학의 가변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를 때 인간은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데,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해요. 당길 때마다 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이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소개팅 앱의 스와이프도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넘길 때마다 매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멈추기 어렵고, 매칭이 됐을 때 나오는 효과음과 애니메이션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소셜미디어와 소개팅 앱 업계가 가장 정교하게 사용하는 기법인데, 스탠퍼드 대학교 설득기술연구소 BJ 포그 교수가 정리한 행동 설계 원칙이 실제 앱 개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사용자가 행동을 멈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설계의 목표입니다. 반대로 매칭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앱은 아무런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안 됐는지 설명이 없거든요. 이유를 모르면 사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진이 별로인가? 자기소개가 이상한가? 내가 별로인가? 이 자기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 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 불안이 프리미엄 기능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경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25년 1월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연구진이 소개팅 앱 관련 연구 45건을 분석한 체계적 리뷰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연구의 86센트에서 소개팅 앱 사용이 신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86%라는 숫자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 거의 일관된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절반 가까운 연구에서 우울감, 불안, 자존감 저하와의 연관성이 확인됐고, 일부 연구에서는 섭식 장애나 스테로이드 사용 같은 극단적인 외모 관리 행동과의 연관성까지 나왔어요. 앱이 만들어내는 가장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거절의 방식이에요. 소개팅 앱에서의 거절은 매칭이 안 된다는 신호처럼 암묵적으로 오거든요. 직접적인 거절보다 이 암묵적 거절이 자존감에 더 오래 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서 더 오래 곱씹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의심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 부정적 영향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앱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어요. 소개팅 앱은 프로필 사진 한두 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환경인데, 외모 기반의 판단이 반복되는 공간에서 거절을 경험할수록 사람은 그 거절을 자신의 외모나 매력의 문제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내면화된 거절감은 앱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동시에 결제 버튼에 손이 가게 만들어요. 이게 앱 설계와 자존감 하락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의 핵심이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비용이 앱 밖의 일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앱에서 반복적으로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프라인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더 움츠러드는 패턴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됐거든요. 금전적 비용보다 이 심리적 비용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앱에서의 거절이 오프라인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매일 앱을 열면서 받는 숫자, 오늘 매칭 몇 건, 좋아요 몇 개, 이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 숫자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가 앱 밖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떠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자존감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틴더가 보유한 데이터는 엄청나요. 누가 어떤 프로필에서 멈추는지, 어떤 사진을 오래 보는지, 스와이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십억 건 단위로 가지고 있거든요. 알고리즘 팀이 수십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사용자가 얼마나 더 쓸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시점에 프리미엄 결제 제한을 보여줘야 전환율이 높은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틴더는 그 계산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앱 내부에서는 당신이 언제 결제 버튼을 누를지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매칭이 안 되는 사람에게 왜 안 됐는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알면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이 가능하면 앱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침묵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틴더 사용자들이 하루에 발생시킨 스와이프 횟수는 약 16억 건이에요. 그 16억 번의 스와이프 중에 매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고 그 낮은 비율이 다시 사용자를 앱 안에 붙들어 놓는데 기여합니다. 앱이 매칭을 최대화하면 사용자는 목표를 달성하고 떠나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붙잡아두는 게 앱의 진짜 임무거든요. 틴더의 유료 기능은 정확히 이 불안을 겨냥하고 있어요. 틴더 골드를 결제하면 나를 이미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먼저 볼 수 있고, 플래티넘을 결제하면 프로필 노출 우선순위가 올라가며, 부스트 기능을 사면 30분 동안 내 프로필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이 팔리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무료 상태에서 매칭이 충분히 잘 안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매칭이 잘 되는 사람에게는 이 기능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앱이 매칭을 어렵게 둬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틴더의 ELO 알고리즘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과거에 공개됐던 내부 방식에 따르면 앱은 사용자마다 내부 매력도 점수를 매기고 비슷한 점수대끼리 우선적으로 매칭을 시도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으니 사용자는 왜 자신이 특정 프로필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자신의 문제로 귀인하게 되고 그 귀인이 결제 버튼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경로가 됩니다. 2025년 기준 틴더의 유료 구독자 수는 8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2025년 1분기에만 40만 명이 빠져나갔고 회사 측에서도 틴더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료 구독자가 줄어드는 동안 사용자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 틴더 유료 사용자의 월 평균 결제액은 약 16달러 68센트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약 20달러 58센트까지 올랐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거두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범블은 2025년 6월에 직원의 30%를 해고했고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 감소했어요. 그런데도 구독 가격은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범블 프리미엄 플러스는 월 19달러 99센트에서 39달러 99센트 사이고 힘지 플러스는 월 34달러 99센트예요. 앱 업계 전체로 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사용자 참여도가 16% 감소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용자가 줄고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미 앱에 감정적으로 묶인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도 쉽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예요. 이미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이 있으니 포기하기 어렵고 조금 더 결제하는 게 심리적으로 쉬워지는 거거든요. 앱이 그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효과를 앱 설계자들이 모를 리 없어요. 앱을 오래 쓴 사람일수록 떠나기 어렵고 불만족스럽지만 결제를 반복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건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이거든요. 앱이 연결을 파는 게 아니라 연결에 대한 희망을 파는 구조라는 걸 사용자가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시간과 돈을 쓴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별 구조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어요. 틴더 기준으로 남성 사용자 비율이 약 75%입니다. 여성은 25%고요. 이것만으로도 구조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비율 차이가 더해져요. 이 성비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앱이 초기에 무료로 여성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남성 유료 전환율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택했거든요. 여성 사용자가 늘어야 남성이 유입되고 남성이 매칭이 안 돼야 결제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여성은 콘텐츠 역할을 하고
남성은 결제자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남성은 본 프로필의 46%의 좋아요를 누르는 반면 여성은 14%에만 눌러요. 이 두 숫자가 합쳐지면 여성 한 명이 받는 좋아요와 남성 한 명이 받는 좋아요의 차이가 수십 배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힌지 내부 데이터는 더 명확해요. 여성이 누르는 좋아요의 절반이 상위 15% 남성에게만 집중됩니다. 나머지 85% 남성이 여성 전체 좋아요의 절반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구조에서 중앙값 기준 평범한 남성 사용자가 하루에 받는 좋아요는 1개, 매칭은 0건이에요. 이게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자존감 하락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매칭이 0건인 날이 반복되면 사람은 숫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해요. 오늘 매칭 0건이 오늘 내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모 기반 자기평가의 함정이에요. 앱이 그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익을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자기 강화돼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프로필은 알고리즘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더 많이 노출되면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게 되고 초기에 좋아요를 적게 받으면 노출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이거든요. 계층 간 이동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불공정한 부분은 진입 시점이에요. 새로 가입한 사람은 초반에 일시적으로 노출이 올라가는 알고리즘 특성이 있는데 이때 좋아요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그 이후로는 올리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처음 며칠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결제를 유도하는 광고와 알림이 집중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남성이 이 악순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매칭이 안 되니까 확률을 높이려고 좋아요를 더 많이 누르게 되고 그게 여성에게 쏟아지는 좋아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요. 여성은 더 까다롭게 필터링하게 되고 남성의 매칭률은 더 낮아지며 낮아진 매칭률이 다시 더 많은 프리미엄 결제를 유도하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앱 회사가 이 순환을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 순환이 매출을 만들어낸다는 건 숫자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앱이 구조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2024년 틴더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계정이 상반기에만 580만 개에 달해요. 범블은 매달 90만 개 이상의 가짜 계정을 AI로 탐지해서 차단하고 있고요. 이 규모를 보면 앱 생태계 안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진짜 사람과 가짜 계정을 구별하면서 스와이프해야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앱이 알려주지 않아요. 가짜 계정에 거절당했는지 진짜 사람에게 거절당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자존감 하락을 더 가속시킵니다.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문제로 귀인하게 돼요. 앱이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답을 자기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자기소개를 바꾸고 결국 유료 기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수익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프리미엄 기능을 사면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물으면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부스트 기능을 쓰면 30분 동안 프로필 노출이 늘어나고 좋아요가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출이 늘어나도 상위 15%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환율이 낮아요. 그래서 부스트 효과가 30분짜리인 거고 효과가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결제해야 효과가 유지되는 구조예요. 앱 입장에서는 완벽한 반복 수익 모델이죠. 범블이 여성이 먼저 말을 거는 구조를 도입한 건 더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해서라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구조를 우회하는 유료 기능을 팔고 있거든요. 해결책처럼 보이는 기능이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구조. 이게 소개팅 앱 업계 전체가 반복하는 패턴이에요. 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무료 좋아요를 8개로 제한해서 더 신중한 선택을 유도한다고 홍보했는데 힌지 플러스를 결제하면 이 제한이 해제됩니다. 제한을 걸고 그 제한을 해제하는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명분과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가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패턴을 한번 인식하면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보이게 돼요. 더 나은 연결을 위해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그 제한을 해제하는 상품을 파는 구조는 소개팅 앱 업계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사용자가 이 패턴을 알면 새 기능이 나올 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현명한 사용의 출발점이거든요. 앱을 아예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소개팅 앱을 통해 만들어진 커플이 셀 수 없이 많고 한국에서도 앱으로 만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앱 자체가 나쁜 도구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 앱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쓰는 거예요. 당신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라는 걸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이용을 원한다는 게 당신을 기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앱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결과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이 앱을 더 건강하게 쓰는 핵심이에요. 2025년 현재 틴더는 AI 기반 매칭 기능인 케미스트리를 일부 국가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힌지는 AI 추천 알고리즘을 개편해서 매칭률이 15% 이상 올랐다고 발표했고요.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더 정교한 AI가 더 정교하게 당신을 앱 안에 붙들어 놓는데 쓰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더 좋은 매칭을 위해 쓰이는 건지를 구별해야 해요.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실제로 틴더의 케미스트리 기능은 카메라 롤 분석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더 깊이 수집하면서 작동해요. 더 정밀한 매칭을 위한 기술인 동시에 더 정밀한 사용자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앱이 당신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사용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기능이 나를 누군가와 더 빠르게 연결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매칭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더 정교하게 관리하는 건지 이 질문을 갖고 보면 기능이 완전히 달라 보이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2024년 국내 조사에서 79% 이상의 응답자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이성 만남 기회가 줄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 불안이 소개팅 앱으로 향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앱의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앱을 통한 진지한 만남에 회의적인 시각이 전 연령대에서 이전보다 뚜렷하게 늘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20대 초반의 경우 55%에서 61%로, 30대 후반은 43.5%에서 56%로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이 구조를 체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앱은 프로필 사진 한두 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극히 제한된 환경이고 실제 대화에서는 목소리, 말투, 유머 감각처럼 앱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요소들이 훨씬 크게 작용하거든요.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강조돼요. 앱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대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사진 찍기 좋은 외모, 짧은 자기소개를 잘 쓰는 능력이 앱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게 실제 만남의 매력과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요. 앱 결과가 낮다고 현실에서도 매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모임, 공통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 지인 소개 같은 방식은 이 구조적 불균형에서 자유롭습니다. 앱이 유일한 만남의 채널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채널을 병행하는 게 현명한 접근이거든요.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Z세대를 중심으로 소개팅 앱 사용을 줄이고 오프라인 만남 이벤트나 공통 취미 모임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서히 이 구조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앱 업계도 이 이탈에 대응하고 있어요. 힌지가 대화 길이가 틴더보다 평균 2배 길다고 홍보하고 더 깊은 연결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바꾸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힌지도 힌지X라는 고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함께 출시했거든요. 메시지가 바뀌어도 수익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소개팅 앱을 계속 쓴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앱의 숫자는 당신의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숫자와 실제 당신의 매력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앱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위 15%가 좋아요의 절반을 가져가는 시장에서 나머지 85%가 매칭이 어려운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그 구조를 알고 나면 앱의 숫자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숫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앱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과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자존감을 앱의 숫자에 위임하지 않게 되거든요. 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만들어낸 숫자와 실제 당신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거리가 있습니다. 앱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기 전에 그 결과가 어떤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건지를 먼저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출발점이고 앱을 더 건강하게 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구조를 알면 앱이 다르게 보이고 앱이 다르게 보이면 나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소개팅 앱의 숫자가 당신의 가치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